윤석열의 최측근 김태효 예. 안보실 1차장 구속 소식부터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요 김태효의 구속 소식을 거의 사실상 단신에 가깝게 처리를 하는데 이 문제 단신에 가깝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 황해도 이사님의 입장입니다. 김태효 우리가 진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사회에서 지금 활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수였어.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내란 이후에도 교수가 내란 이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와. 예, 정권이 바뀐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데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구속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종합특검에서 6월 6일에 진술한 게 있는데요. 그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이 소개한 진술한 내용입니다. 담화문 발표 전 장관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 일본의 계엄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담화문 발표 후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을 따로 만났다. 김태효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까 미국에 알려라 라고 했던 것 같다. 네. 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구속. 네. 네. 근데 이 구속 단신으로 다룰 문제 아닙니다. 일단 김태효가 어떤 사람인지 김태효의 전과를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태효의 전과 살펴보면 댓글 공작 혐의 유죄고요. 유죄 나왔어. 그리고 청와대 기밀 반출 혐의 유죄입니다. 네. 근데 예. 잠깐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청와대 기밀 반출 혐의 유죄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요게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 수사를 했고 윤석열이가 수사한 끝에 이 김태효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해서 기소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확정을 받았어요. 예. 아, 이거는 그런데 확정받고 2달 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시간 수사하고 시간 구속해갖고 뭐야, 이게. 맥락이 대법에 없어. 확정 판결 받았는데 윤석열이 에이 이거 너무 억울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줍니다. 와. 그리고 대통령실에 데리고 가요. 그것도 안보 최고 책임자로. 안보실 1차장. 와. 기밀을 유출한 놈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레전드다. 그걸 사면해주면서 가장 기밀을 많이 다루는 대통령실에 다시 뽑아갔었어. 아, 진짜. 대단하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다고. 와. 네, 그런 시절을 와, 이거 예, 또 까먹고 있었네. 까먹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요. 자, 다시 정가를 올려주시면 네. 댓글 공작 혐의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도 이사님이 오늘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열애가 되면 안 돼. 다 함께 해야 돼. 예. 모르는 거 물어봐. 알겠습니다. 자,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듯이 2022년 10월에 대법원 유죄가 나오고 2달 만에 2022년 12월에 바로 그냥 특별 사면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앞에 말씀 주셨듯이 간단치가 않은 게 김태효 혼자 뭐 댓글 공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일단 이명박 얘기가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음모론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내용이다. 좋아.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뭐 중일마라는 말이 가장 좀 많은 분들께 기억에 남아 있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맞아. 사실- 일본이 가해자인데. 맞아. 그쵸. 그래서 그냥 친일 뉴라이트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이명박과 윤석열을 연결해주는 핵심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 김태효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사이버 내란 문제인데 이게 반국가 세력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윤석열이 맨날 그랬죠. 맨날 네, 했던 얘기죠. 매번 이게 했죠. 일각에선 그냥 술주정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예. 아주 오래된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세계관이다. 탄탄하게 구축된 세계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앞에 말씀 주신 내용이랑 연결됩니다. 이때 김태효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런 작업을 했던 이 세계관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 그리고 기무사령부 이게 방첩사죠. 그리고 군 사이버사 뭐 이런 사람들을 죄다
사면시켜줍니다. 어. 되게 중요한 지적해주신 게 자기 손으로 잡아넣었던 사람이면 이들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특정지어서 풀어주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대놓고 사인을 주는 거다. 이때 이명박도 풀어줍니다. 사면 복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 형량을 보더라도 기가 막힌 게 말 그대로 군에서 대놓고 자국민을 주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인 거거든요. 북한이나 뭐 지금으로 치면 중국에다가 막 심리전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 자국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막 불법 사찰하고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지금 뭐 노조에 대한 악마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최욱을 옹호해 너도 한번 털려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주변 팔다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했던 애들을 다 사면을 시켜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네. 와 이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반국가 세력인 거지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뭐 정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 사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 이명박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청와대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국정원하고 국방부 뭐 이런 군 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물로 보시면 김태효 앞에 얘기 나왔고 김관진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김관진. 그리고 연재욱 옥도경이라는 사람을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략 이런 보고 체계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사이버 내란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도 함께 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요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요 연재욱 옥도경이라는 이 두 사람이 사이버 사령관 출신입니다. 참고로. 예. 심지어 윤석열이 또 사면시켜준 사람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다음 사진 넘어가 보면 일단 김관진부터. 김관진도 마찬가지로 댓글 공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그냥 풀어줬어요. 심지어 풀어준 걸 넘어서 보시다시피 김관진 컴백하는 국방혁신위. 국방혁신 4.0을 윤석열이 김관진한테 맡깁니다. 맞아. 맞아. 이 짓거리 했던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특히 AI 기반 킬체인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 프로파간다 관련해서 이 짓을 했던 사람 국방혁신이라고 겉으로는 해놓고 자리에 앉혀서 뭘 시켰는지 이거 특검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김관진 검색해서 보시면 기사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종합특검팀과 민주당에서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요 사람들 김용현은 다들 아실 거고 조현천 기억하시죠? 박근혜 조현천. 때 계엄령 예. 얘기 나왔던 계엄 문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연재욱 옥도경 64 38기입니다. 그리고 이 64 38기 이외로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동기들이에요. 이번에 그 64 38기 일부를 제외하고 다 김용현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 때 대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세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윤 정부 들어서서 또 국정원장의 특보로 오는데 마찬가지로 64 38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4 사조직 공조직의 사조직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졌던 거고요. 아니 그 5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씩 했다는 건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특별 사면 받은 게 연재욱 옥도경. 그러니까 사면 받은 건 김용현 알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64 사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뒤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예. 일단 6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군 댓글 공작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홍범도 장군 파묘하자 뭐 이런 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 흉상 없애자.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옥도경이 그러한 주장을 했던 제대 군인 자유노조 여기서 활동을 해요. 사이버 단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은 많이 본 사진일 텐데 리박스쿨이랑 같은 빌딩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연결돼 겁니다. 있다는 거야. 이게 다 파편으로 보니까 뭐 한줌이다, 뭐 음모론이다 하는데 다 연결이 다 돼요. 연결돼 예. 있다. 예. 이거 옛날 이야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 엄청나게 큰 죄야.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해. 심각하네. 따라오고 있지. 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 따로, 뭐 따로가 아니고 네. 함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 연결돼 있다. 연결돼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7번 사진 넘어가 보면 옥도경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 시위에 유튜버나 SNS 제작자들을 초대하고 콘텐츠 작업을 적극 지원해주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금줄 얘기는 또 훨씬 복잡해지니까 오늘 요 내용 일단 말씀드리고 8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자꾸 댓글 공작, 여론 공작이라니까 무슨 뭐 방구석에서 댓글만 남기는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번 사진. 이게 기사를 보시면 2013년으로 돼 있죠. 네. 2013년.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목이 대놓고 대학에서 군 사이버 여왕 키운다. 2012년부터 첫 신입생을 받고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게 국방부에서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꾸리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막 북한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네, 만드는데 네네. 대남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반국가 세력들 척결해야 되고 국내에 간첩들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대응해야 된다. 이런 군 사이버 요원을 이런 식으로 키워요. 여기 와서 강연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옥도경도 있습니다. 강연을. 그리고 사실 인물이 너무 많아지면 머리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다른 이명박근혜 때 캠프에서 이런 작업하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초빙 교수로 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나눠서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그 대남 공작을 위해서 만든 학과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존재해요, 이게? 지금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뭐 이제 국가 단위의 뭐 국방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건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요거 수업을 듣고 나서 IT 뭐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국방부나 이런 데로 이제 특별 채용이 된다. 뭐 검찰, 청와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원세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예. 국정원장.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한데 일단 맨 왼쪽 제목을 보시면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이거 국정원이 할 일이다. 오른쪽 보시면 젊은 층 의식을 지배하라. 그래서 이게 국정원 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보수 단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인 것처럼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애국 보수하면 이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되게 좀 부끄럽고 뭔가 좀 늙은 느낌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짠 겁니다. 각 대학에 우리 조직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대학 내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원세훈 원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정원장이 예. 대놓고? 그래서 이게 치밀하다. 심리전이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자국민을 향해서 쓰인 거고요. 전쟁의 기술을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댓글만 단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의식을 지배해라. 세계관을 장악해라. 이게 소위 보수 장기 집권을 위한 역사 전쟁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다, 이거. 자, 아직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개입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청년을 우리 진영으로 빨리 설득해 와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2030. 2030 우리 진영으로 빨리 설득해 와야 된다. 청년 정책 많이 내야 된다. 예. 청년이 최고다 맨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냐.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에 2030이 보수화된 게 아니고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떠났다 이렇게 굉장히 게으르게 평론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로남불이 싫을 수 있지. 네. 그럼 내로남불이 싫다고 내란범은 좋냐? 설명이 안 되거든 그건 그게. 아니죠. 그 내로남불의 한 6만 배가 더 문제가 내란범인데 네. 그것도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국민의 그럼 민주당이 실명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내로남불로? 그리고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보이잖아. 네. 왜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예. 정권 잡았으니까 예. 그거 오케이.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좋다고 할 수 있냐? 그거는 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보자는 거야. 이렇게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민주당을 악마화하고 진보 진영 자체를 망가뜨리는 네. 작전을 해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청년 외쳐봐야 허공의 메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아주 쉽게 그냥 비유를 드리면 네. 지금 뭐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도 표면적으로 청년들 막 앞세워놨잖아요. 그 얘기도 그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치인에 대한 사례로 얘기를 하면 호불호로 그냥 듣고 이렇게 막 뭐 옹호하고 반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이유 씨라든지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레임이 있다. 네. 내로남불이다, 무능해서 그렇다, 위선이라 그렇다.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네.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희천이라는 사람, 이 재집권 전략이라면서 옛날부터 막 이런저런 언플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열심히 밀어줬는데 오른쪽 위에 기사를 보시면 국정원의 안보 스타 이희천은 누구인가라고 돼 있죠. 보시면 이제 원세훈 취임 이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본격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반 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을 알리겠다면서 반대세의 비밀이란 책을 씁니다. 그 이제 이 개인이 쓴 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 원세훈 국정원하고 연결이 된 거고요. 이 책을 써서 어떤 식으로 퍼뜨렸는지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책을 구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장병 정신교육 참고도서로 배포를 해줘요. 군대? 예. 그리고 사단 내에 뭐 초급 지휘관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독서 감상문 발표 대회 같은 거 이런 걸 개최하게 하고요. 되게 치밀하네. 예, 장병 정신교육이라 그러면서 아예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까지도 하게 하고요. 일반 대학생들 대상으로 책 읽게 해가지고 독후감 대회까지 하게 합니다. 이게 지난 10수년간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빙산의 일각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 뭐 군 안보 강연, 이 사람이 안보 강연 제일 많이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권 교체됐으니까 이거 다 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업을 들은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그나마 원세윤, 김태효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알기라도 하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 기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논란이 안 됐나요? 잠깐 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보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도 가가지고 2019년에 합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들이 왜냐면 껍데기만 갈아치우는 걸 되게 잘합니다. 이름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11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한데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왼쪽 사진이 뭐냐면요. 예. 가상현실 등 차세대 SNS 매체의 장악에 선제 대비해라. 한마디로 이런 플랫폼의 유행 주기를 얘기합니다. 트위터가 대세가 됐다. 페이스북이 대세가 됐다. 지금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대세가 됐죠. 예. 이게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SNS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럼 새로 생겨날 플랫폼들이 있으면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로 이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프로필 사진 한번 딱 그냥 보세요. 네. 뭔가 좀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아이돌 사진 걸어놓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국정원 SNS 계정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핵심은 일반 시민 위장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킹맘, 헬스 트레이너, 뭐 아이돌, 뭐 축구 팬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어느 누가 나는 애국 보수요 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일반 시민인 것처럼. 예, 심리전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 뇌 전쟁, 인지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재미있는 뭐 쇼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자체가 그냥 전략 무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딥페이크 이런 기술들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는데 이 AI를 빼놓고 보겠냐 이거죠. 아직도 방구석에서 댓글만 남기고 있겠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네. 오른쪽에 그래서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AI DC봇은 이미 2025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DC에 그냥 챗 GPT를 풀어놓는 시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13번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AI 시대의 프로파간다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그럼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 해체를 합니다. 근데 반면 독재 국가는 이런 프로파간다 기계를 24시간 운영해요. 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정당으로 대입해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주로 이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걸 대응하는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이게 체감을 못하니까 이런 게 없죠. 대응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내란 뭐 청산 끝났다면 이게 해체되잖아요. 이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싸움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14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 예전에 이준석 씨가 그 전한길 씨랑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토론한 거 기억나요? 맞아요. 예, 토론했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그때 이제 부정선거는 맨해튼 프로젝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망신당한 사람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교보문고의 그 정치사회 1위가 저 사람 책입니다. 그걸 추적한 제 책이 저기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이게. 주제 문장이 또 맨 뒤에 있네. 예, 그러니까 예. 김세희 비슷하다. 아니요. 마지막에는 아닙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15번으로 마무리하면 예. 지금 이제 정치사회 2위 역주행을 했습니다. 저 부정선 야, 황희도. 저 부정선거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맞는 아니, 얘기긴 그건 한데. 왜냐면 저번에 이희천한테도 밀렸어요. 전환길이 밀어줘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낄낄댑니다. 우리가 역시 애국 시민이 1등한다. 아이고 시민 1등. 예, 이건 안 되죠. 대박이-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인 게 예. 제가 최근에 책 사러 갔다가 실제로 교보문고에 저 맨해튼 프로젝트가
베스트로 이렇게 진짜로 있어서 예. 제가 그냥 이 사람 건지도 모르고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쓱 뭐 이런 책이 근데 내용이 뭐야 이거 하고 그냥 안 사긴 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예. 그거 사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마치 신뢰 있어 보이잖아. 예. 신뢰감이. 그저 가지. 너무 지금 충격적이어서 예. 어. 이게 부정선거의 와. 실체를 알린다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이버 내란을 빨리 역전시켜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예. 여러분께 계속해서 매일같이 분석해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 보이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지만 현실적으로 야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은 나는 못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한 줌이다. 그렇게 혹은 이제 뭐 생각하는 그냥 것 나만 같아요. 아니면 되다. 음. 된다. 심지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리박스쿨 껍데기가 해산됐으니까 어. 나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다 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의미 이제 없지 하셔서 않느냐. 이거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앞서 쭉 보여드렸듯이 일관된 세계관, 좌파 척결을 위한 TF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종합특검팀이 밝혀줘야 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언제 쪽 NBA 얘기를 아직도 해. 맞아. 이렇게 끝나버려요. 리박스쿨도 뭐 이름만 바꿔갖고 뭐 또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게 그만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방위적인 사이버상의 내란 모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과 동시에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전에 모의됐고 실행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2.3 사이버 내란 관련 새로운 문제 제기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내란 업무 계획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년 9월 윤석열은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사이버 사령관에게 앞으로 공세적 활동을 강조한 바 있고 이후 사이버 사령관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방안으로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부에 총 5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찰 1단 1팀, 정찰 2팀, 정찰 3팀 각 5명씩 구성하고 있고 표적관리팀 9명으로 구성하고 또 총괄팀 3명이 위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기는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운용할 계획이었고 시작 시점은 제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정보사 수사단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보사 수사단도 10월 14일에서 11월 17일까지 구성 완료해서 이것이 12월 3일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합수부 계엄사 합수부로 옮겨서 계속 아마 실행 모의를 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사는 국정원 방첩사 등 그동안 협조해온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이버 정찰 TF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24년 12월 20일, 25년 1월 8일 각 2차례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엄이 있었던 당일 9시경, 오전 9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에게 6분간 통화를 하면서 12.3 내란 성공 이후 해킹 부대인 900 연구소, 사이버 공격 부대인 1작전단 등 사이버사 정예요원을 사전 준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본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인형 메모장에 의하면 사이버사 전문팀을 파견받으라 1처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2024년 8월 을지 연습 시에 사이버사는 부대령 및 작전계획 등의 임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지전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 폐지와 심리작전 금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 인스타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근거는 민간인 3인방이 국방부 국정원 방첩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방첩사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최근 국정원에 채용된 인지전 전문가 윤민욱 가천대 교수, 또 개헌 바로 전날 2024년 12월 2일 방첩사 보안연구소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된 김원영 가톨릭 관동대 교수, 그리고 2024년 5월 1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이 3인방이 해당 인물들입니다. 특히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누구입니까? 김용현 장관과 육사 38기 동기로서 사이버 사령관 시절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2023년 3월 윤석열이 사이버사 방문한 후 선제적, 능동적, 공세적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라 지시를 한 바 있고 2023년 3월 방첩사 사이버 작전사 등 정보 관련 부대를 윤석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이버사 방문은 군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방첩사 업무 보고 시에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하라. 앞으로는 공세적, 선제적, 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라 라고 강조를 했고 이에 따라서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방첩 정보 공유 및 활성화 목적으로 방첩 정보 4개 사령관이 참석해서 군 방첩 정보 협의회를 구축했습니다. 관련자는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777 사령관 등입니다. 자, 제보에 따르면 이때는 노조와 야당, 언론사, 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및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이버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임준혁 참모장, 1작전단장, 오태철 900 연구소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을지연습 사이버사 작전계획, 민간인 3인방 활동계획, 방첩 정보협의회 운영 지침, 사이버 정찰 TF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지금도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황당한 발언을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선동을 계속하는 것. 다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예. 마치 대통령 그냥 할까요? 1분만 더. 마치 대통령만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정보 판단에 의해서 이 계엄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본인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은 대북 사이버 사이버 심리전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선동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